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왕의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임원으로 30년을 근무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는 모범적인 상사였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고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항상 온화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사적인 일을 시키고 심지어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내 말 안 들으면 회사 생활 힘들 줄 알아.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다음날 어제 내가 뭐라고 했지? 술 먹으면 기억이 안 나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직원들은 그와의 회식을 두려워했습니다. 회식 공지가 나면 핑계를 대고 빠지려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그분의 진짜 모습을 술자리에서 봤습니다. 평소 보여주신 모습은 가면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분은 술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정중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말투도 배려심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더 따뜻해졌습니다. 평소에 표현 못했는데 너희들 덕분에 내가 좋은 팀장이 될 수 있었어. 고맙다고 말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고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평소 마음가짐의 차이였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잔의 술에서도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술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소에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해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진짜 인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가에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깨끗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장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도자기였고 아름다운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부어보니 하나는 금이 가 있어서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금이 물을 부으니 드러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다른 항아리는 물을 가득 채워도 새지 않았습니다. 겉모습과 속이 일치했습니다. 술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의 본성이 술을 마시면 드러나게 됩니다. 술은 마치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어떤 분은 평소 온화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가족에게도 다정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고 진솔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힘이 났어.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공손하게 인사하고 귀가 후에도 가족들에게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역시 저분은 다르다. 술을 마셔도 품위가 있으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은 평소에는 점잖았지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억눌러 왔던 교만함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평소 겉으로만 점잖았던 것이 술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택시를 탈 때도 기사님께 반말을 하고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다음날 어제 술 마셔서 그랬어라고 변명했지만 사람들은 술 먹으면 본색이 나온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한 잔의 술에서도 마음가짐이 드러난다는 것은 술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께서도 적당한 술은 즐기셨습니다. 문제는 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물이 흐르는 원리와 같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는 무색무취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깨끗하고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더러워집니다. 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문제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단지 촉매제일 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낼 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평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술을 마셔도 깨끗합니다. 평소 마음에 분노와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술을 마시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술을 조심할 것이 아니라 평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술은 가면을 벗겨내는 도구일 뿐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평소의 삶이 결정합니다. 첫 번째, 절제할 줄 아는 힘. 술을 마시되 술에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술자리가 많아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 행사, 동창회, 경로당 모임. 그때마다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술자리만 되면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한 잔만 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정도는 마셔야 지라며 계속 마셨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드시죠라고 말려도 괜찮아. 나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라며 더 마셨습니다. 결국 필름이 끊기고 다음날 주변 사람들에게 어제 내가 뭐 했어? 라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친구들은 또 시작이네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술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소주 3잔, 맥주 2잔. 이 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 자리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더 드시죠라는 권유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더 마시면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절제력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유지하고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순간의 즐거움보다 장기적인 건강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지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절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과음해도 다음날 회복이 빨랐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날 컨디션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술은 적당하면 즐거움이지만 과하면 재앙입니다. 적당한 술은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가깝게 합니다.
하지만 과한 술은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망치고 후회를 만듭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즐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변에서 권해도 나는 이 정도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의 힘입니다. 두 번째, 술김에 하는 말의 무게. 술 먹고 한 말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술김에 한 말이야말로 진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아내에게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못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고맙고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드디어 들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술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경우입니다.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술을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은 술만 마시면 자녀들에게 평소 쌓였던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줬어?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효도한다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치는 게 효도야. 평소에는 참았던 말들이 술을 핑계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다음 날 술 먹고 한 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셔도 이미 가슴에 못이 박힌 후였습니다. 한 번 들은 말은 지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오래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서운했어. 너는 항상 너만 생각하더라. 수십 년 묵은 감정이 술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 라며 서운해했습니다. 오랜 우정에 금이 갔습니다. 술이 관계를 망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술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술 먹어서 그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여러분이 한 말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술김에 한 말이 오히려 진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이성으로 억눌렀던 감정이 술을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술을 마셔도 해도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은 술을 마시고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더 진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 원망, 불평, 폭언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술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술을 조종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말입니다. 셋째,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술자리는 관계의 축소판입니다. 그곳에서 드러나는 배려심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 페이스대로만 마십니다. 다른 사람이 술을 못 마시거나 천천히 마시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마셔? 분위기 깨지 말고 한 잔해.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이 정도는 마셔야지라며 계속 권합니다. 심지어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 남자가 술도 못 마셔?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술도 약해라며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후배에게 늘 술을 강요하셨습니다. 후배가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못 마신다고 해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나도 건강 안 좋지만 마시잖아 라며 끝까지 권하셨습니다. 후배는 어쩔 수 없이 마셨고 나중에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 후배는 그 선배를 원망했고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분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 음료 마셔.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배려했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누군가 취하면 오늘은 이 정도 하자. 내일도 있고 또 만나면 되지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를 읽고 모두가 편안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과의 술자리를 편안해했고 다음에도 기꺼이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배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안주를 골고루 나눠주는 것, 상대방의 잔이 비었는지 살피는 것, 말없이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건네는 것, 너무 시끄럽지 않게 목소리를 조절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편안한 술자리를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술자리가 끝나도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혼자 집에 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택시를 잡아주고 다음날 어제 무사히 들어갔어? 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자리는 즐거움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불편하고 억지로 참아야 한다면 그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술자리 문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선배나 어른이 배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요하고 무시한다면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려해 주면 역시 어른은 다르다며 존경하게 됩니다. 넷째, 평소 마음가짐이 술자리에서 드러난다. 술자리는 평소 삶의 거울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술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평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술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술이 그 감사의 마음을 더 진솔하게 표현하게 해줄 뿐입니다. 평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술자리에서 더 심해집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나만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평소 억눌렀던 불만이 술을 통해 폭발합니다. 술자리가 끝나면 주변 사람들은 지칩니다.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평소 손자, 손녀들에게 따뜻했습니다. 관심을 보이고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술을 조금 드시면 더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할아버지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고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술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우리 할아버지 정말 좋으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평소 권위적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기를 강요했습니다. 술을 드시면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야. 내 말을 들어야 해.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몰라.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술 드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긴장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를 피했고 자녀들도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꺼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평소에 있던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가면을 벗겨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술을 조심할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을 바꿔야 합니다. 평소에 감사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분노를 다스리고 불평을 줄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억지로 좋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술자리에서의 품격. 술을 마셔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술자리야말로 품격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옆 테이블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저기 좀 조용히 해. 라며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큰 소리쳤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면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 왜 간섭해? 라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야, 이것 좀 가져와. 빨리 안 가져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손님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지만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은 창피했습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같이 나오기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 하나로 관계에 금이 간 것입니다. 다른 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을 마셔도 목소리 톤을 유지하셨습니다. 주변을 배려하며 조용히 대화하셨고 옆 테이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셨습니다. 웃을 때도 너무 크게 웃지 않으시고 이야기할 때도 적당한 볼륨을 유지하셨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한결같이 정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많고 손님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공손하게 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분은 술을 마셔도 품격이 있으시다. 저렇게 나이 드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도 존경받으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술자리에서의 품격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젊어서 그래, 아직 철이 없어서라고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술자리에서 품격 없는 모습을 보이면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다. 평생 저렇게 사신 거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품격은 또한 귀가할 때도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아무데나 쓰러져 잤습니다. 다른 분은 술을 마셔도 자신을 통제하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용히 귀가하셨고
기사님께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가족들께 늦었어. 미안해. 조심히 들어왔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씻고 정리한 후에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숙취로 하루를 망쳤고 어제 일을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상쾌하게 일어나 어제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품격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수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자신을 잃지 않고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소 얼마나 자신을 잘 수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품격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품격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여섯 번째, 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술은 도구입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망치는 무기가 됩니다. 퇴계 선생께서는 술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선생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적당한 술을 즐기셨습니다. 문제는 술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술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의 벽을 낮춰줍니다. 평소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술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소 자녀들과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자녀들도 아버지와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적당히 술을 마시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아빠가 표현은 못해도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 너희가 자랑스럽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술의 힘을 빌려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술이 가족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든 경우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한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술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술의 역할은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한 술은 간, 위, 심장 등 여러 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되던 것이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과음이 며칠간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씩 드셨습니다. 과하지 않게 즐기는 정도로만 드셨습니다. 80세가 넘었지만 건강하셨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즐기셨습니다. 술을 친구처럼 대하신 것입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술자리만 되면 과음하셨습니다. 한 번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셨고 다음 날은 항상 후회했습니다. 70대 초반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술을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술이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술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친구가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술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관계를 망치는 무기로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술자리에서의 여러분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술을 마시기 전과 후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목소리 톤은 어떠했습니까? 평소보다 컸습니까? 말투는 어땠습니까? 반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주변을 배려했습니까? 술자리가 끝난 후 다음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운하게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후회하며 일어났습니까? 어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누구한테 신뢰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술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표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즐거워 보였습니까? 아니면 불편해 보였습니까? 다음 술자리를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의 술자리 태도를 말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술자리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술만 마시면 달라지신다. 술 드시면 무섭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술을 마셔도 변함없으시다. 술자리에서도 품격이 있으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술을 강요한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잔만 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분위기 좀 살려. 이런 말로 상대방의 거절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권한 적은 없습니까?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운함, 분노, 불만, 질투. 이런 감정들이 술을 통해 터져 나온 적은 없습니까? 술을 핑계로 평소 하지 못했던 폭언이나 비난을 한 적은 없습니까? 가족들은 여러분이 술 마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걱정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한 잔의 술에서도 마음가짐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술자리 모습은 여러분의 평소 마음가짐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술은 거울입니다. 평소에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존경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입니까? 친구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술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평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술자리에서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술자리에서는 자신의 주량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이 정도가 내게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면서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말을 내일 후회하지는 않을까? 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마시든 마시지 않든 존중하십시오. 술자리는 즐거움을 위한 자리이지 강요의 자리가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무엇보다 평소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분노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소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술자리에서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자리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감출 수 있었던 것들이 술을 통해 모두 드러납니다. 절제력, 배려심, 평소의 마음가짐, 품격. 이 모든 것이 술자리에서 시험받습니다. 하지만 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술은 단지 우리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낼 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한 잔의 술에서도 마음가짐이 드러난다는 것은 술자리를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술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 삶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감사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술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술은 단지 평소에 여러분을 드러낼 뿐입니다. 가면을 벗겨낼 뿐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힘을 기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즐기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술에 마시지 말고 술을 마시십시오. 술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술을 통제하십시오.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술을 핑계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술 먹고 한 말도 여러분의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한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술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술자리는 함께 즐기는 자리이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신경 쓰십시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술을 마셔도 목소리 톤을 유지하고 예의를 지키고 주변을 배려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술자리에서의 품격이 여러분의 평생을 말해줍니다. 앞으로도 퇴계 선생의 깊은 지혜와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술자리 문화로 고민하시는 분들, 절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술자리에서의 품격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채널을 꼭 소개해 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퇴계 선생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절제와 배려와 품격의 지혜를 실천하며 술자리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술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평소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술자리에서도 일상에서도 어디서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 모습입니다. 술자리를 바꾸고 싶다면 평소 삶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제와 품격으로 술자리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술자리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